이번 시간부터는요, 제 3편, 세 번째 과목이죠. 심리 측정 및 평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심리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 파트도 조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은 영역이에요. 챕터 2, 파트 2, 그래서 필수 과목 두 번째 집단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만 끝나는 걸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트하고도 연결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으로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다른 영역들을 다 공부하고 나게 되면 훨씬 더 전이가 잘 될 과목이 집단 상담 기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두 번째 과목이라면, 심리 측정 평가는 우리가 상담에 관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더라도 좀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검사는 무엇이고 어떠한 심리 검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건 왜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는 거에 대한 통계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과 심리, 이건 심리학 영역 쪽에 가까운 부분이죠. 가까운 게 심리학 영역이 더 큰 부분이 심리 측정과 평가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할 때 상담학, 심리학, 그러니까 물론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 이론이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담학에 관계되는 이론보다는 심리학적인 측면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긴 어렵다는 건 좀 낯선 용어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어려워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상담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딱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리 측정 및 평가라는 부분에는 총 4개의 그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 그리고 통계의 기초, 이 부분에 조금 낯설기 시작할 거예요. 통계의 기초, 그 다음에 심리 검사. 그럼 심리 측정이라는 건 객관적 검사도 있고 투사 검사도 있다.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종류하고 투사 검사의 종류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 측정 및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리 측정, 심리 검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 검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심리 검사라는 거를 심리 테스트, 맞아요. 심리 테스트. 심리 검사한다면 굉장히 호기심 있게 관심들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갖는데, 그럼 심리 검사란 무엇인가? 분명히 일단은 심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심리가 무엇이에요? 심리 검사는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 심리가 뭐냐는 거죠. 심리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게 되면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한자 해석으로 마음을 이해한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걸 이해하는 걸까?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면은 제가 마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음 이해. 뭔가 마음 이해라는 것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심리 검사는 마음을 이해하는 검사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왜냐? 심리 검사가 마음에 관한 것만일까?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심리한다는 거 자체가 뭐 마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리는 마음보다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타당한 답이 될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한테는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심체 운동적인 부분, 행동적을 나타내는 심체 운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간단하면 이런 거, 지덕체죠. 이 지덕체를 모여서 우리가 뭐라고 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인.
그러면 인간을 이해한다는데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이 마음 정서에 관한 부분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 검사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정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심체 운동적인 거, 이 운동에 관한 것만은 심리학에서 안 하고 뭐 스포츠라든가 의학 부분에서 이걸 측정을 하겠지요. 그걸 해갖고 활용할 수도 있어요. 뭐 행동주의 기법에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거, 그런 거는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심리 검사 바이오 피드백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 자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뭐 맥박수라든가 이런 걸 재는 거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심리 검사, 맥박수를 재는 걸 심리 검사라고 하진 않죠. 그러면 심리 검사는 뒤에서 심리 검사 분류도 할 건데 심리 검사는 무엇을 하는 거다?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 검사에는 인지적인 것도 검사를 하고 정서적인 것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그걸 먼저 알고서 이제 심리 검사라는 거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심리 검사라는 건 뭐냐? 심리 검사. 자, 인간을 이해하고 해서 인지도 검사하고 정서도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할 때 뭐 지능이 심리 검사입니까? 라고 하면은 심리 검사인가요? 마음에 관한 거라면 지능은 심리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능이 아주 대표적인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지능. 정답이 있는. 그러면은 지능이 뭐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룰 건데 지능이 뭐예요? 지능 검사를 한다. 지능 검사가 분명히 심리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 위한 지능 검사. 대표적으로 인적 영역을 검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능 검사를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도 지능 검사 받아보셨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능 검사를 해보셨을 거고 또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별로 지능 검사를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능 검사. 지금 지능 검사가 무엇이냐고 여쭤볼까요? 지능 검사가 뭐예요? 지능이 뭐예요? 지능 검사가 뭐예요? 지능 검사는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지능 검사고 그럼 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지능이라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IQ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IQ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능을 갖다가 intellectual quotients 정확하게 지능을 어떤 지수로 나타낸 것이 IQ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IQ예요. 그러면은 사랑이 뭐예요? 그럼 러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능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능 검사는 무엇을 측정해서 나의 IQ가 이왕이면 150이라고 할게요. 150이다 이렇게 IQ 수를 얘기하냐고. 도대체 무엇을 측정해서? 그러면 지능 검사가 한 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Q가 몇이다 라고 해서 IQ가 높네 남네 머리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지능 검사에서 보면 지능 검사 무엇을 대표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거 다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능 검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지능 이론에 대한 발달도 상당히 이렇게 면천이 되어 있고 지능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면대문으로 여러분을 뵙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우리라고 이렇게 하면 이 받은 지능 검사 이런 영역을 검사했다라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먼저 심리 검사를 이해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능 검사는 어떤 거냐면 지능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가 있지만은 서스턴이라는 학자는 지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서스턴의 지능에 대한 개념 인간한테는 7개의 primary mental ability, primary 기본 정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서스턴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정신 능력이 7가지, 누구나 다 7가지 기본 정신 능력이 있는데 그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뭐냐? 이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은 언어, 유창성,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 지각 속도, 그 다음에 기억력, 언어 이해력. 인간한테는 머릿속에 이렇게 7개의 정신 능력의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이게 뭐냐? 서스터는 인간한테 이렇게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지필 검사로 받은 지능 검사는 도대체 무엇을 측정해서 IQ가 나오냐는 거죠. 어떤 측정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언어 유창성을 측정하거나 추력, 수력, 공간지각, 지각속, 기억력, 언어 이해력을 측정하는 이 문항들에 관해서 측정해서 IQ가 산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항은 언어 유창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는 검사에 있었고 어떤 문항은 공간 지각을 보는 거라든가 기억력을 보는 거라든가 이런 문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도합해 갖고 IQ 지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지능 검사는 이런 7개 영역을 측정해서 IQ라는 게 산출됐지만은 모든 지능 검사가 이렇게 7개 영역을 보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지능 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심리 검사는 분명히 인간의 인지나 정서를 측정하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언어 유창성을 직접 측정 가능합니까? 직접 측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직접 측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 검사는 인간의 이런 행동적인 거, 심리적 수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세요. 어떻게 직접 측정할까 하면 이렇게 띠리릭 측정할 텐데 어떤 직접 측정 불가능한 것을 어떤 행동 진술문마다 간접 측정하는 것이 심리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나 몸무게는 직접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항상 오차 변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차 변량은 있지만은 직접 측정 가능한 것과 간접 측정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추정하는 것이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살짝이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심리검사, 인간의 심리적 속성 직접 측정 불가능하다. 공간 지각을 직접 측정 불가능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간접 측정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이해하는 거 한번 보면 제가 심리 측정 기본 개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것들 갖고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공부하고도 좀 관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먼저 끄집어내 봤거든요. 그럼 심리 검사가 무엇인지 교재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개인의 반응할 수 있는 일련의 자극을 지시한다. 그래서 그 반응에 기초 측정하라는 속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했어요. 근데 모든 검사가 다 점수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구분할 때 그것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는 점수를 부여 수량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개인이 반응할 수 일련의 자극,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어 유창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었다 그랬죠. 아마도 그런 것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그 블록들이 쌓여서 회전치 딱 돌아서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공간 지각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제시하는 거 어떤 문장을 제시하고 그 반응에 기초해서 거기에 점수를 준다는 거죠. 회전치 휙 돌아갔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왔냐 반응한 거 정답입니다 하고 그럼 마이크가 올라가게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인의 대표적인 행동 표본을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면 우리가 일관성있게 볼 수가 없잖아요. 표준화된 심리 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체계화된 거다. 표준화. 심리 검사에서는 표준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표준화 검사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 검사, 표준화는 틀을 다 잡은 거예요.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시점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 뭐예요? 표준화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동표본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해서 하는 것이 뭐다? 심리 검사라는 거죠. 여기에 능력,
성격, 흥미, 태도 이런 거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에요. 능력에 관한 것도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능 검사 이야기했어요. 지능이나 적성은 능력 검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속성,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하게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어요. 자, 심리적 구성 개념이에요. 추리력 심리적 구성 개념. 이런 것도 구성 개념이란 뭐냐? 뒤에서 우리가 구인 타당도라는 걸 검증할 때 구성 개념이 제대로 돼 있냐를 검증하는 것이 구인 타당도예요. 뒤에 정리할 거니까 지금 막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심리적 구성 개념을 자, 언어 유창성 가설적인 거예요. 여기서의 언어 유창성 무엇이란다? 추리력 가설적인 거야. 가설은 눈에 보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딱 예를 들어서 파란 분필이 딱 보이는 게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심리 검사에서는 그 검사를 제작한 사람이 이렇게 그 가설적인 구성 개념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지능에 관한, 지금 우리가 썼으면 지능에 관한 거죠. 지능에 관해서 제대로 보는 것이자, 이거는 이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지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설적으로 구성 개념을 해서 썼은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우리가 받은 심리를 이걸 토대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가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한 것에 의해서 문항을 구성했으면 그걸 측정해서 점수화시키는 것이 심리 검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구성 개념, 가설적인 영역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뭐다? 심리 검사이다. 그러면 심리 검사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심리 검사를 왜 합니까? 지금 심리 검사,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가설적인 구성 개념을 통해서 수량화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리 검사를 왜 하냐? 아니 여기서 내 흥미를 내가 몰라요? 모르는 건 맞아요. 심리 검사의 그 기능, 목적은 뭐냐? 심리 검사는 어떤 기능이냐? 저는 여기는 지금 4번으로 새겼지만은 내가 나를 몰라요. 자기 인식, 자기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거죠. 아니 내 흥미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제대로 잘 몰라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라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지능 같은 거 모를 수가 있어. 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안 똑똑하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기 이해 증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의 흥미가 이렇구나, 나는 어떤 성격이구나라는 걸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해서 자기 이해 증진하면 자기에 대해서 보다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심리적 구성물 특성을 진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심리적 구성물 특성을 진단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정서적인 거라든가 능력적인 거,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이런 걸 진단해서 개인차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지능에 관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심리적 구성물 특성을 진단해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분류 및 진단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예측. 너의 성격이 이러이러하다. 너의 지능이 이러이러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행동의 결과, 성과를 예측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너가 이렇게 흥미가 이러니 어떤 진로 발달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홀랜드 이론을 바탕 진로 탐색 검사, 진로 흥미 검사 한단 말이에요. 왜 해요? 중학생 때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성격이 있으니 이러한 흥미 유형이 있으니 너는 상담 쪽으로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보는 거죠. 분류 및 진단은 어떤 특정 분류 범주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영재 아이다.
IQ 130 이상만 갖고 영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영재 판별의 준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30 이상, IQ 130 이상뿐만 아니라 과제 집착력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아로 분류한다는 건 이것도 되는 거죠. 아니면 성격 이용해서 우리가 MBTI 같은 게 너는 INTJ형이구나 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물론 탁 픽스해서 너는 INTJ형이냐 그러니까 그런 성격 가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식한 짓인데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심리검사의 기능 목적하면 나를 좀 알고자 한다. 제대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심리검사의 발달 단계를 교재 기술해 놨는데 제 지능 먼저 있죠. 인간의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거 있어요. 지능검사, 서스턴이 말한 지능이론이죠. 서스의 지능이론을 통해 심리검사 제작됐어요. 그거는 이제 서스턴의 지능이론에서 의해서 한 것은 뒤에서 스탠포드 빈의 지능검사인 서스턴 이론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모든 검사가 동일하게 7개의 요인을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는 이게 그 서스턴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지능검사 이런 요인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어서 심리검사 들어가기 첫 번째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심리검사는 어떻게 발달했냐.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 능력검사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검사는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에 정답이 있어요. 모든 심리검사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어요. 있는 검사가 있죠. 능력검사는. 그래서 IQ 150이 나오길 희망하면서 열심히 막 풀어대잖아요. 왜 심리검사가 발달? 심리검사는 어떤 식으로 발달했느냐. 문항을 만드는데 이렇게 어떤 인간의 행동을 직접적인 측정 못하고 간접 측정하는 것, 어떤 행동 지수물도 간접 측정하는데 정답이 있는 문항 만드는 것과 정답이 없는 문항 만드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 정답이 있는 문항 만드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일 거예요. 최초의 심리검사, 지능검사 빈의 사이먼 지능검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답 같은 거 뭐예요? 지능검사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하는데 지금 지능검사도 능력검사입니다. 인지를 보는 거예요. 적성검사도 많이 오해들을 착각들을 하신 적성검사도 능력검사예요. 지능은 일반적인 능력이라면 적성은 특수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느냐. 지능은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것 등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일반적인 능력을 추론하는 거라면 적성검사는 어떤 부분에 특수한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달라요. 그 다음에 발달한 검사가 성격검사예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순으로 심리검사가 발달했는데 성격검사는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어요. 근데 성격검사, 그 심리검사 많이 발달했는데 성격검사, 좀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성격검사가 발달이 되겠죠. 성격검사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격검사가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순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심리검사는 심리검사의 기본 과정이 있어요. 검사자에 대해 기본 과정, 검사자 행동표지, 문화에 대한 것, 측정에 관한 문제는 어떨까? 그 다음에 현재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 행동에 대한 예언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검사자에 대한 가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검사에선 피검자가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게 돼. 모든 거엔 그래요. 이것이 정답이 있는 것만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것도 당연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자가 어떻게 하는가에도 심리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자가 훈련을 받은 사람, 적어도 전문적인 훈련,
어떤 그런 것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거든요. 심리 검사의 윤리성에서. 그래서 심리 검사의 기본 과정 보면은 검사자의 과정은 항상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해야 돼. 긴장감을 완화시켜서 심리 검사에 임하는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에 그 심리검사 기본 과정부터 볼 건데요. 심리검사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인지나 정서, 직접 측정 불가능한 심리적 속성을 어떤 행동 진술문에서 수량화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것 심리검사이다. 그래서 심리라는 거, 심리검사는 인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왜 하느냐? 나를 알고 예측, 분류 및 진단, 그래서 평가의 기능을 갖는 것이 심리검사이다. 그래서 심리 측정 들어가면서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다음 차시에는 기본적인 심리검사의 기본 과정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